안녕하세요. 따뜻하고 친절한 난임 전문가 둘째 언니 구하선입니다. You say I should journal every day, but I don't. You say if I write things down, then I'll know myself better, but I probably won't. I know that there is something I should do to be a healthy human. That's what I wanna do, but I don't think I know how. 오늘은 진료실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인공수정을 꼭 하고 시험관을 가야 하는지, 그리고 인공수정을 하게 되면 몇 번까지 하고 시험관을 가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오늘은 인공수정과 시험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제로 몇 번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근거가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인 불명의 난임을 치료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하나는 부부관계 날짜 맞추기, 자연 임신을 좀 도와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시술에 해당하는 건데, 이 2가지가 하나는 인공수정, 하나는 시험관입니다. 인공수정은 말은 인공수정이지만 실제로 저희가 수정을 시키는 건 아니에요. 영어를 그대로 한국말로 번역하면 자궁강내 정액 또는 정자 주입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시험관은 말 그대로 시험관, 즉 시험관에서 아기를 만든다고 해서 시험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확하게 의학터는 체외 수정입니다. 즉 몸 밖에서 정자 난자를 만나게 해서 수정을 시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신율 측면에서 보면요, 자연 임신은 부부관계 날짜를 정확히 맞췄을 때 적게는 12%, 많게는 15, 17%까지 얘기하고요. 인공수정은 적게는 15%, 많게는 20%까지 얘기를 합니다. 인공수정이 생각을 해보시면 자연 임신하고 임신율의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수치상으로 보면. 그러면 이 원리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제가 환자들한테 그대로 설명하는 방식인데, 임신에서 중요한 건 배란, 수정, 착상인데요. 우리가 자연 임신이 안 되거나 인공수정이 안 됐을 때는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배란밖에 없어요. 2주 뒤에 생리를 하면 배란은 잘 된 거니까. 그런데 임신이 안 됐을 때 어느 과정에서 불락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얘가 수정부터 안 된 건지, 수정은 됐는데 발달이 안 되는 건지, 발달은 됐는데 착상이 안 되는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수정은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자연 임신과 크게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무 원인이 없는 경우에는 인공수정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수정이 꼭 필요한 경우는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부부관계가 잘 안 되는 경우. 생각보다 많이 계시고요. 이런 분들은 자연 임신을 대체하는 인공수정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체외수정, 시험관하기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 좋은 난자 정자를 골라서 수정을 시키고, 수정을 시킨 이후에 따뜻한 배양기에 넣고 키우면서 발달이 잘 된 애들만 골라서 자궁 안에 넣어드리는 거니까, 수많은 과정 중에 아주 크리티컬한 수정과 발달, 여기까지를 저희가 해결해 드리는 거고, 여성의 몸에서는 착상만 하면 되니까 이 과정이 체외에서 한번 걸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신율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실제로 보고하는 것도 물론 여성의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35%, 많게는 60%까지 성공률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미국 데이터 한 40% 얘기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뭐 60%까지 보는 건 이제 나이가 진짜 좋다거나, 아니면 뭐 착상전 유전 검사해서 이제 배아를 한 번 더 선별한 경우에는 60%까지 보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난임 검사를 할 때 나팔관 검사를 하잖아요. 나팔관의 개통 여부를 보는데, 나팔관이 막혀 있는 경우에는 인공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나팔관이 이제 어디에 막혔냐에 따라 다른데, 나팔관이 자궁 쪽에 막혀 있다면 난자는 나팔관의 끝쪽에서 잘 흡수가 되어 있지만, 질에 사정된 정자가 자궁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팔관 입구에서 막히게 되고, 나팔관이 끝쪽이 막혔다면 난자를 흡수해가지 못해서 정자는 자궁강 내에서 난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나팔관 끝까지 가지만 난자를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인공수정은 단순히 자궁 안에다가 정자를 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나팔관이 자궁 쪽이 막혔다면
뿌려준 정자가 난자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팔관의 끝쪽이 막혔다면 난자를 흡수해가지 못하기 때문에 정자를 아무리 자궁 안에 뿌려줘도 난자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나팔관이 적어도 한쪽은 뚫려 있어야지 가능한 시술이 인공수정입니다. 그래서 나팔관이 양쪽이 다 막혀 있다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체외 수정, 몸 밖에서 수정을 시키는 방법인 시험관하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수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최근에는 좀 의견이 되게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어떤 학회에서는 원인 불명의 난임에서는 인공수정이 좋은 치료 방법이다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연구자들은 인공수정은 효용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인공수정을 거쳐갈 필요는 없다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단순히 얘기할 것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정자의 개수에 따라서 그게 너무 부족하면 인공수정이 오히려 효과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채취된 여러 개의 정자에서 운동성 좋은 애들만 살리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추출한 정자의 개수가 너무 부족하면 인공수정을 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봐서 이제 정자의 상태가 인공수정에 적응증이 되는지에 되게 중요한 요소가 정자의 상태인 것 같아요. 오늘의 초점인 원인 불명. 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임신이 안 돼요. 그런 경우에 반드시 인공수정을 거쳐야 하냐? 이게 진짜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몇몇 연구자들은 인공수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인공수정은 어쨌든 비용과 침습적인 이런 면에서는 시험과 나기보다는 비용도 낮고 덜 침습적이고 조금 더 자연스러운 방법이니까 원인 불명의 난임 치료의 트리트먼트 옵션이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치료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단정지어서 말하기가 되게 힘든 게, 저희가 사실은 그 보조 생식술이라고 하는 게 ART거든요. ART가 어시스트 리프로덕티브 테크놀로지의 약자인데, 그걸 저희는 ART라고도 하지만 사실 그거 아트거든요. 아트. 그래서 난임하는 의사들끼리는 우리가 예술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답이 없고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해서 최적의 임신 방법을 골라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인 불명의 난임이어도 여성의 나이가 40대가 넘는다거나 난소의 기능이 조금이라도 안 좋거나, 물론 난소의 기능이 안 좋은 건 완전 원인 불명에 들어가진 않지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서 인공수정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근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공수정을 꼭 거칠 필요는 없다. 인공수정을 하게 됐다면 이제 몇 번까지 해야 되는지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많은 연구들이 인공수정은 3번 정도까지는 해볼만 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3번까지 했는데 안 됐을 때는 효용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시험관으로 넘어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꼭 3번까지를 다 해야 되냐? 그거는 아니고요. 그냥 나는 아직 시험관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지는 못한 상황이고 좀 겁나기도 하고, 인공수정을 할 건데 이걸 주구장창 하는 게 의미가 있나를 물어보신다면 저는 3번까지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몇몇 주치의들에 따라서는 인공수정을 5회, 6회, 10회까지 하시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반드시 잘못됐다고는 생각 안 해요. 시험관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방법이니까 인공수정으로 임신을 하는 게 더 유리한 면이 있다고 판단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3회보다 5회가 좋다, 5회보다 10회가 좋다, 이제 이런 근거는 저는 아직 못 찾아서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해달라고 하시면 저는 이제 3회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모든 난임 시술에 선행되는 게 배란을 여러 개 만드는 과배란이잖아요. 인공수정과 시험관은 과배란의 목표 개수가 달라요. 네. 인공수정을 할 때는 목표 개수가 3개에서 5개, 시험관을 할 때는 목표 개수가 15개이기 때문에 더 과배란을 많이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사를 많이 써요. 그러면 시험관하기 시술로 채취를 했을 때 저희가 2주 뒤쯤에 생리를 하면, 그때 초음파를 봤을 때 전 주기에 과배란을 해놓은 그 난포들이 아직 완전히 가라앉지 않고 조금씩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바로 연속적으로 과배란을 하지 않아요.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효율적으로 과배란이 안 되고, 연속적으로 했을 때 전 사이클에 비해서 채취되는 난자의 개수가 적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관을 하면 꼭 2-3달을 쉬어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에 비해서 인공수정은 과배란 개수가 적기 때문에 인공수정을 했는데 임신에 실패했을 때, 생리에서 오셨을 때, 초음파를 봤을 때 난소가 정상으로 돌아와 있는 확률이 훨씬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두세 개 또 배란을 만들어서 매달 인공수정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시험관보다는 크죠. 40세 이상에서는요, 인공수정의 성공 확률이 확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수정이 매달 할 수 있다고 해서 시험관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요. 그냥 인공수정 한 사이클과 시험관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시험관 한 사이클이 임신율이 2배 이상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매달 하지 못하는 거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인공수정이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지만 임신율과 효용성 면에서 봤을 때는 절대로 인공수정이 시험관을 따라가지는 못해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35세 전후에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은 인공수정을 한두 번 거쳐가시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40세가 넘어가면요, 일반적으로 난소 기능이 1점대 미만인 경우가 많아요. AMH 수치가 1.2, 그러면 40세가 넘는 것만으로도 난소 기능 저하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40세가 넘으면 인공수정을 권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성향이에요. 제가 정답은 아니니까 너는 어떻게 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어떤 분이 딱 물어보셨어요. 그분도 한 30대 초반인데 2년 정도 임신이 안 돼가지고 제가 이러저러 인공수정을 한 2번 정도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시험관 얘기를 말씀을 드렸더니 저한테 근데 첫째 시험관 하면 둘째도 꼭 시험관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시험관을 해야 되는 이유가 나팔관이라든지 이렇게 자연시나 인공수정이 안 되는 이유가 아니라면, 즉 우리의 오늘의 초점인 원인불명의 난임이라면 시험관으로 첫째를 낳았지만 자연임신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실제로 그런 분들도 있고요. 인공수정도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첫째를 시험관하기 시술로 낳으셨을 때 둘째를 시험관을 그냥 루틴처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을 해보시면 이 첫째를 갖는 과정에서 자연임신도 충분히 시도를 했고 인공수정도 했는데 안 됐어. 그래서 시험관을 했잖아요. 그러면 둘째도 인공수정이나 자연임신이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를 일반적으로 시험관을 권하죠, 저희가. 근데 반드시 못할 이유는 없어요. 그 여성이 41세였고 남성이 38세였고 6개월 정도 시도를 하셨대요. 임신 시도를 하셨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임신 시도를 한 게 맞냐? 피임을 한 건 아니냐? 왜냐면 그래야지 난임인지 아닌지 정의가 되니까. 그랬더니 부부관계를 하긴 했는데 지뢰 사정을 했대요. 그러면 이거는 피임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6개월 동안 피임을 하신 거기 때문에 아직 난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분은 아예 시험관을 하고 싶어서 저한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시험관이 하고 싶어요? 여쭤봤더니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좋은 난자랑 좋은 정자를 고르는 게 더 그러니까 더 좋은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절대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자연임신 과정도요, 굉장히 그 안에서 좋은 난자와 좋은 정자가 선택되어지는 과정들이 많이 있어요. 좋은 모양을 갖지 않은, 정상 머리 모양을 갖지 않은 정자는 수정이 안 되고, 난자가 실제로 좋지 않으면 뭐 수정이 되더라도 발달이 안 될 거고, 그리고 수정이 됐더라도 그 아이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분열이 잘 안 될 거고, 또 그 친구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또 잘 자궁에 붙지도 못할 거고 착상이 안 될 거고.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들이 다 좋은 정자와 난자가 선별되는 과정이 자연 임신에도 다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관하기를 한다고 더 좋은 유전자들을 갖는 애들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그렇게 따지면 시험관하기를 했을 때 기형아의 비율이 더 적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자연임신하고 똑같거든요. 임신의 확률에서 봤을 때는 시험관이 우세할 수 있지만 우성 난자와 정자를 만나게 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당신은 아무 문제가 없고 아직 30대니까 인공수정 3번 하고 그 다음에 시험관 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절대 의학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다만 카페를 보니까 인공수정은 효용성도 낮다고 하더라. 그리고 나는 이 한 달 시험에 떨어지는 기분이 너무너무 싫다. 근데 주치의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데 이 3개월이 너무 괴롭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괴로움을 주치의한테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물론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플랜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어요.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플랜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오픈 마인드로 주치의 선생님과 진료를 하고 상의를 하시면서 임신 계획을 본인의 사정에 맞게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